응답하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전시티즌 대전이스타 라디오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김준태입니다. 네. MC가 좀 바뀌었는데, 평소에 유진행군, 그리고 감독님의 사정으로 제가 이렇게 장소도 옮기고 일정도 바꿔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녹음일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녹음하던 걸 이제 좀 과감하게 버리고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럽하우스에 와서 선수들은 뒤에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이스타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이거 뭐 신입이라 제 인사할 시간을 안 주시네요. 처음이라.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처음이죠. 저는 방송은 오늘 간단하게 광주전 리뷰랑 그리고 부천전 프리뷰 하고 광주 원정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원정을 다행히도 저희 둘이 같이 갔다 왔죠. 광주 원정 예상치 못했던 패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상을 전에는 이제 좀 전에는 예상을 완전 못했겠지만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몇 경기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근데 광주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광주도 플레이오프 지금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서 승점차가 얼마 안 나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겨버려가지고 광주도 막바지까지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광주가 그 다음 경기가 안산 원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의 스코어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광주 원정에서 아쉬웠어요. 일단 결과만 봐도 우리가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슈팅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쵸. 슈팅 수. 저희는 제대로 된 공격을 선수들 뒤에다 놓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죠. 박갑한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 광주 원정에서요. 특히나 포메이션 변경도 좀 있었고 해서 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감독님의 전술 변화에 대해서. 그쵸.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의 전술을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팬들이 얘기하는 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전술을 다양하게 변화를 요구를 하는데 전술은 같은데 선수만 이렇게 바꿔 맞추는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본다고 전문가가 아닌데 알 수 있나요?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인호 감독님의 빈자리가 또 느껴지네요. 일단은 슈팅 수가 유효 슈팅이 2개였어요, 다행히도. 3개 중에. 근데 광주가 유효 슈팅이 5개였고 슈팅 수는 12개였고요. 근데 사실 광주가 컨디션이 좀만 정상이었다면, 저는 좀만 잘하는 것도 아니라 정상이었다면 4대0까지 나올 수 있는, 4대0, 5대0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원 선수의 그래도 그쵸. 역할은 톡톡히 했던. 또 이호 선수가 한 골 전반에 막았죠. 맞아요. 일찍 실점을 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골게터가 없지만 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1대0으로 졌고 무기력했죠. 사실 아드리아노나 김찬희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우리 둘이 골을 많이 넣어서 좋은데 그 둘의 이제 집착하는 공격 루트가 이제 너무 단순하고 문제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이제 새 선수들을 받거나 할 때 나갈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지켜야 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말이죠. 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근데 아쉬웠던 건 이날 우리가 경고를 3개를 받았는데 다 거의 2개가 항의인가 그랬죠? 2개가 항의성 경고로 받았다는 거랑 그리고 전반 44분이었던가요? 골이 하나 있었어요, 대전이. 골망을 흔들었어요. 업사이드. 네. 이 카메라 앵글로 봤을 때는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동일선상, 앵글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잔디 깎아놓은 거 선을 보니까 거의 동일선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를 이제 정지화면을 두고 잔디를 기준으로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보지 않나요? 피파 하면 우리 잔디로 보지 않나요? 그럴 목적으로 잔디의 색깔을 칠하기도 하죠. 네, 근데 잔디를 봤을 때는 대전의 선수는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고 네. 광주 선수는 수비를 옵사이드 트랙에 쓰려고 수비를 나오는 입장이었으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온사이드로 봤어요. 정주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광주 원정석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네. 어려웠어요. 그 분별하기가. 거기서는 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또 선수들도 뭐 항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 뭐 선수들이야 뭐 항의를 할 수 없잖아요.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은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코칭 스태프들은 대기심 자꾸 계속 막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게 비단 그 상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이어져 왔던 거나 그날도 또 되게 어이없었던 것도 많았고 뭐 그 전에 이제 아드리아노가 3경기 출장 정지 받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반달레이 그날도 되게 어이없었던 판정들이 후반전에 반델레이 그리고 선수 경고가 그랬죠. 요즘에 K리그 전체적으로 참 뭐 심판이 심판이 고졸인가? 이렇게 못 보지? 아무튼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강팀으로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 대전이 우승을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나 봐요. 아드리아노에서도 특히나 그렇고. 그렇죠. 징계 문제도 말이 참 많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날도 정성민 선수도 그랬고 그 정성민 선수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선수들 거의 좀 주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뭐 선수들이 그렇죠. 많이 항의하면은 말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항의하다가 카드 받았죠. 심판 판정이 정말 아쉬웠던 뭐 경기였고 그쵸. 저는 이 경기 심판 판정이 아쉬운 게 이 축구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분위기를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종목인데 예, 그 다 특성을 끊어놓으니까. 예, 끊는다는 게 참 아쉬웠죠. 그리고 전반에 동점골이 나왔다거나 혹은 반델레이 선수도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어요. 그 장면이 그쵸. 마지막에 네.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을 반대로 파울을 당하고 경고 카드까지 이제 먹어야 하는 상황이 결과 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다고 믿어야 되고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뭐 피해를 많이 봤던 팀의 입장으로서 이게 참 믿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광주 원정에서 더더욱 그랬고 그래서 응원석에서도 평소에 안 나왔던 욕설이나 그쵸. 예, 좀 과격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죠. 근데 참 저희가 1부에 있었다면은 클래식에 있었다면은 이게 선심판이 저렇게 하면 분명히 뭐 어디에 로비를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2부에서는 저희가 재정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로비 문제나 뭐 어떤 심판 매수나 이런 사실 이게 우리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심판이 저는 능력이 없다는 말보다 어떤 좀 비방용을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고 능력이 참 어떤 거지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능력이 많이 아쉽죠. 예. 팬들로서는 많이 아쉽고 광주 원정에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이거는 광주 원정뿐만 아니라 챌린지 리그 전 경기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구단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날의 것은 그러니까 치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경기장에 이제 치킨이 협찬이 들어왔는데 한 5분에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아요. 경기 도중에 치킨 그러니까 의자 밑에 치킨 상품권을 숨겨놨는데 그렇죠. 찾으시면 어디로 와서 이제 교환해 가라라는 건데 너무 뜬금없는 때 또 경기 내에 이제 경기가 진행 중인 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걸 숨겨놓으면 원정석에 숨겨놨겠습니까 이걸 애기들이 이제 와서 원정석에 이제 치킨 교환권이나 찾으러 왔는데 참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쵸. 근데 마케팅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마케팅을 다들 원하잖아요. 그쵸. 팬들도 원하고 직원들도 원할 텐데 경기장 좌석이 4만 1000석 정도 될 텐데 1, 2층만 돼도 2만 석인데 이걸 찾게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경기 시작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오게? 네, 그러면은 일찍 와서 보물찾기를 하더라도 그때 시켜서 경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단 직원들이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니,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네. 저희가 원정 티켓을 개별적으로 티켓팅을 했어요. 보통은 원정 버스를 타고 가면, 네. 뭉태기로 사서. 그렇죠. 원정 나눠주는- 담당자가 티켓을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혼자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대전 시티즌을 그 표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공식적인, Z. 그렇죠. CTG로 표기를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어떤 애칭이나 그쵸. 그랬으면 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니, 참.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전 시티즌이 DCFC로 표기가 되거나 혹은 그만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전문성이 없는 거라고. 그렇죠.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 관중이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만한 거죠. 이거는 정말 관심과 배려가 상대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고 시즌 거의 마지막 경기 광주가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그쵸, 치렀잖아요. 네. 우리를.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대전 시티즌을 티켓팅을 한 사람들은 네. 대전 시티즌을 대전 시티지로 또 뭐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았더라면 아, 그게 티켓팅에 그렇게 나왔던 건가요? 티켓팅 옆에 경기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티켓팅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 티켓 뒤에는 또 확인을 못했네요. 어쨌든 사실 아쉽죠. 이거는 뭐 1년 내내 일했던 건데 저희 구단 뭐 프런트들도 사실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안 했다면 아쉬운 문제네요. 아무튼 원정석에 입장하기도 전에 기분이 좀 상했던 그랬고요. 그 대전시사 라디오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네. 현장팀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줬어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광주 원정에서 네. 데코레이션이 그래도 아. 다른 경기에 비해서 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왜 코너킥으로 갔나? 아, 지금 선수들이 나와서 지금 네. 정성민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호 선수. 오늘 뉴스 보였어요? 광주에서 서포터가 축구화를 축구 훔친. 훔쳐갔다고 13켤레나 7차례에 걸쳐 13켤레나 훔쳐갔다고 하는데 참 저 그 뉴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임창우 선수가 성화봉송. 네. 예. 제주도가 또 고향이라. 훈련은 언제 복귀하죠? 뭐 해야 되는데. 아무튼 돌아가서 네. 그 원정석의 데코레이션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 했던 데코레이션이, 저희가 그동안 쭉 이렇게 옆으로 넣는 식의 배너를 걸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개개인의 배너나 내용이나 이런 건 보이겠지만, 어떤 응집력이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곳에, 사실 선수들이 이쪽을 보고, 그렇게 옆으로 걸어 놓으면은 되게 시선이나 어떤 것이 많이 분산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집중력도 사실 팬들에 대한 집중력이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도 그래서 더 모여서 응원할 수 있고, 우리 배너를 더 모아서 거니까. 또, 그 원정에 이제 우리 팬들도 그렇게 모여서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너킥 근처로 갔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경기장에 이제 그늘이 너무 없어서, 그쪽에 이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한켠으로 갔었던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 가운데에서 했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구 원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요? 그 경기장이었어요. 광주 원정에서. 네네. 근데 그 외 경기장들도 사실 저희가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운데서 해야 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때왕볕에서 하고 많이 못하느니 그늘에서 같이 하고 좀 더 모일 수 있는 환경이나 이쪽을 좀 더 이쁘게 꾸미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골대 뒤는 맞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골대 뒤에 정중앙을 지켜야겠다라는 고정관념은 가끔은 뭐 깨졌으면
네네. 좋겠어요. 지금 저희 같은 음. 상황에서는 뭐 팬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하면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선수들이 경기장을 입장하고 나서 경기 시작 전에 네. 오더라고요. 아, 공이 날라왔어요. 네. 경기 시작 전에 네. 그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는 구역으로 아, 와서 예, 예, 예.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근데 이거는 경기에 임박해서 오긴 했지만 원래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 경기장에 1시간, 1시간 반 전에 도착하면 훈련하러 나올 때 와서 인사를 한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장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 타이밍에 인사를 못해서 그때 나와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하는 거를 근데 또 굳이 우리가 일찍 안 왔는데 와서 인사하는 거가 본 적이 있나 싶어서 그날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팬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요즘은 원정 팬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네. 선수들 레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중석을 채우고 인사를 서로 건네면 좋잖아요. 네. 원정 팬들이 더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홈 서포터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쵸? 그쵸. 그거 뭐 그거야 뭐 생각하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이 저는 그 원정 서포터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문화가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클래식에서 다른 팀 하지 않는 팀들도 많고요. 아, 안 하는 팀 있나요? 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네. 아. 원정석에 와서 인사를 건네는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 우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대전이스타가 아, 그런가요? 네, 대전이스타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호 선수 다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건의가 돼서 서로가 건의죠. 근데 네. 좀 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런 게 자리가 잡힌 거지. 임창훈 선수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성화봉송을 마친 임창훈 선수가 지금 막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 영광이셨겠어요. 못 알아보셨으면 어떡하죠? 아, 이런 게 있네요. 정말 좋네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임창훈 그러니까 선수 제주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와야죠, 이제. 어제 하고 팀이 오늘 복귀한 이런데 건가? 지금. 좋았어요. 아무튼 이 인사를 건네는 것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네. 경기 끝나고 올 때는 오늘 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보기가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선수들이요? 그렇죠. 뭐 미안해요. 뭐 내가 내 돈 주고 갔는데 선수들이 우리한테 이번에 미안했던 이유는 정성민 선수.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예. 더 많은 팬들이 모여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그래도 네. 팬들이 많아지면 심판들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냥 팬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한 5,000원씩 걷어서 갖다 주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건. 아무튼, 그 정성민 선수가 되게 억울하게 경고를 받았고, 경기에 진 거에 대해서, 느껴졌어요, 마음이. 근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3경기 남았고, 그렇죠. 지금 옐로카드 그 경기만 해도 3명 받았고, 앞으로 뭐 주전이 한두 명이, 한 명이라도 그 옐로카드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지금 큰일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 그리고, 경기 끝나고 직원분이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SNS에 올리려고. 예. 이거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승리사진은 아니더라도 승리사진처럼 이 구도를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나올 수 팬들과 함께 나올 수 있게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인위적으로 찍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에 패배를 했고,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팬에 대한 전 이해도가 조금은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날, 방금 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정말 잘 해놨잖아요. 네, 그쵸. 힘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런 게 선수들의 뒷모습이 나오더라도, 네. 선수들의 뒷모습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배경으로 네. 서포터들이 나오면, 네. 보기 참 좋지 않았을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뭐. 아니, 육상 트랙 앞에 이렇게 번호가 더 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번호요? 네. 육상 트랙이 이렇게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감성샷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닐까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쵸, 근데 같이 나오면 좋죠.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승리 사진도 그렇고, 화질에 대해서도 말 많잖아요. 아, 근데 그건 또 저번에는 뭐, 개선이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빨리 올리는 거 제외하고도 그 이후에 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나 대외적으로 쓰는 사진도 우리가 이제 좋은 화질의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계속 뭐 어디 기사에 나가는 사진이라든지 그건 기자가 고를 테지만 근데 뭐 그런 것들이 화질이 안 좋은 걸로 계속 나가서 그러니까 빨리 올리기 위한 거는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그날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이 뭐 저희 사진첩인 사진 보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고화질의 이제 큰 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용량이 큰 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가 찾아가기가 어렵고 좀 약간 팬들이 사용 빈도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구단 직원들도 그거를 그 이후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는 그런 시야가 그쵸.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뭐 우리가 계속 자생력 얘기하는데 그거는 팬이 많이 와야 자생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광주에서 안 좋은 소식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날 광주 경기장에 우리가 저번 팟캐스트 때 얘기했죠. 지방세법 개정 때문에 이제 뭐. 네. 근데 광주 경기장에서 경호원이 갑자기 뭘 걸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 내용이 뭐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뭐 항의를 하는 걸개였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걸개로 많이 거는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뭐 가자지구 같은 경우 뭐 폭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반전에 대한 걸개도 걸려고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 또 혹은 이 축구장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얘기들을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제재하잖아요. 거의 오면 뺏어가고.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이제 자기네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자기네가 이제 경호원 시켜서 경기장에 항의하는 걸개를 거는 게 참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어떤 내용에 현수막이 걸리거나 네. 퍼포먼스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걸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뭐 뒷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네. 서로에 대한 팀에 대한 네. 현수막만 걸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아쉬웠던 건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거죠. 그쵸. 네, 자기네들이- 연맹의 규정을 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서포터가 걸었더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는데 경호원이 거는 모습에 우스웠어요, 사실. 화이팅! 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우리가- 13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3게임 남았고 네. 안산이 4게임 남았잖아요. 다음 예. 경기가 부천전 홈경기인데 네. 부천이 안양을 이겨버렸죠. 안양 그러니까요. 지금 경쟁해야 부천이- 되는 상황에. 부천이 14경기 만에 승리를 했어요. 부천이 최하위고. 또 오드리고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고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데 아직 꼴찌잖아요. 그쵸. 우리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번 경기에 되게 높다, 뭐, 당연히 높겠지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천은 이제 꼴찌고 우리랑 상대하는 부천은 최하위고, 안산이 상대하는 광주는 이제, 이제, 그럼 5위더라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티켓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해야 되는 팀이니까. 시즌 막바지가 되면 모든 팀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그쵸. 우승에 대한 게 이제 떨어지거나, 그렇죠. 높아지거나. 네. 광주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거죠. 근데 부천도 동기부여가 있어요. 탈꼴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라면 당연히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있어야 9위가 되는데. 지금 충주 원멜인데 승점이 3점 차거든요. 네. 6점 차 좀 좁혀졌어요. 그래서 탈꼴찌를 위해서 또 대전을 좀 세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제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올해 그래도 부천전에 2승 1무 좋은 성적을 지금 그 전에 근데 한 건 전 가지고 아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작년 이맘때 했던 경기력이랑 올해 이제 초중반에 했던 경기력이랑 지금의 경기력이랑 완전히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인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장에서 선수들의 편안한 환경이었다라면 선수들이 지금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네. 시합을 해야 되고 네.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 마란형 선수가 또 부상이래요. 광주 원정에서는 잘 뛰었잖아요. 네. 자체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큰일 부상 났네요. 소식을 그럼 이제 전하고 있고 반달레 선수밖에 안 남은 거네요, 이제. 외국인 선수 중이요.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번 경기, 다음 경기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외국인 네. 선수는. 아, 이제 우리가 그 강등권 싸움을 할 때 황지웅 선수 작년에 황지웅 네. 선수처럼 황지훈 선수가 이제 작년처럼은- 조커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쵸. 정말 조커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번 경기 저는 김종국 선수가 시즌 아웃이라고 들었는데 나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네, 나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아, 그쵸. 그날, 눈에 띈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근데 김종국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건 그래도 아, 그쵸. 다행인 소식 중에 하나고. 네. 근데 지금 센터백이 둘 다 원래 포지션이 아니었죠, 그날? 그날 기억이 안 나요. 임창호 선수랑 이호, 누구였죠? 이호 선수 나왔죠. 이훈, 어쨌든. 그렇네요. 이런 전수적인 이야기는 감독님께 다음번에 맡기기로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안산이 2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시 경기죠. 그래서 2시에 안산이 이기거나 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더 가까워지는, 어쨌든 승점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승부라도 그렇고. 지면 우리가 무만 해도 올라가고, 비기면 우리가 이기면 올라가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복잡해요. 경우의 수. 그렇게 최근에 한 팬이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네. 이거를 지금 경우의 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것만 봐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놔도. 제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안산은 앞으로 무조건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안산이 예를 들어 한 경기에서 무나 패를 했다면은, 예를 들어 패를 하면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점을 따야 되는데 3점 못 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 그거는 승점 3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이 패를 하면은 우리가 안산이 패하고 우리가 무를 하면은 네. 그건 승격입니다. 4점으로. 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4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안산 1등 우리가 어떤. 그쵸. 네. 야, 이런 막판까지 이렇게 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구단 직원들도 워크숍을 가지 않았을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디트니스가 진짜 뭐 모르겠어요. 뭘 원하시는 건지, 돈을 원하시는 건지, 뭐 딴 거를, 뭐 사장을 바꾸는 걸 원하는 건지, 뭐 팟캐스트, 디트니스가 하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패대기쇼. 네,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우리 같은 장수 프로그램이랑 그런 막,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뭐 같은 프로그램이랑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제, 주는 대본만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중국, 워크숍을 빙자해, 중국 전화 생각이 안 나. 외유. 외유를 갔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가 봐요. 워크숍 가면 놀러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야죠. 팟캐스트의 진행을 보시던 분과 통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기자분과 통화를 했어요, DT뉴스에. 네. 대전 시티즌.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 시티즌 담당 기자죠. 근데, 네. 팩트라고 믿고 있어요. 팩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추측한 게 팩트가 어떻게 되죠?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 사람 20명한테 항의 전화 왔는데 자기 지인한테 온 거라면서요. 그렇죠. 방송에서 20명한테 그런 대전이 것들을- 졌다고 왔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인한테 왔다. 이 항의 전화가 자기한테 지인한테 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저는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언론사라면. 당연하죠.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그러면 나랑 걔랑 다른 게 뭐야?
예, 근데 저는 지역 언론이 지역 축구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사실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찮은 지역 언론이어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굉장히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저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팟캐스트가 네. 대전 시티즌을 주제로 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쵸. 음. 그러니까 저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누가 사장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막. 근데 적나라 하더라고요. 팟캐스트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와 스포츠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근데, 사실 어떤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정치 얘기를 할 때,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스포츠 얘기를 할 때, 이제 스포츠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우리가 더 나을 수도 너무 있죠. 비전문적이고, 맞아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정치나 사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것도 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카더라 통신으로, 딸랑, 그 전에 받은 어떤 대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날 와서 이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마. 뭘 알겠어? 근데 그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방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디트니스의 스포츠 기자의 기사를 보고서 그런 방송을 한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기자분이 아쉽게도 올해 대전 시티즌의 취재를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주 신빙성 있네요. 신빙성 있는 기자야.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보내면서 정말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기사를 썼다면 저는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저는 가정하에죠. 당신한테 애정까지 안 바라는데,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아닌가? 중도 어떤 신문이 아닌가? 어떤 치우친 신문인가?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던 케이스였고요. 네. 지역 언론에 대한 역할, 대전 시티즌 담당하는 지역 언론 기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네. 홈 경기 취재를 안 오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재를 정말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명확한 기사와, 그리고 지금 성적이 줄곧 1위를 달리면서 네.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쵸. 팩트도 없는 기사를 지금 순간에 내보냈다는 건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더더욱 제기되는,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일부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장님에 대해서 끄집어낼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느냐. 하도 잘하니까 이런. 그쵸. 근데 그 방송 보면은 이제 지금 막 아드리아노가 도착했습니다. 아드리아노 어쨌든 이 선수들이 다 택시를 타고 오잖아요. 네. 택시랑 제휴를 맺어야 되었고, 선수들 여기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쵸. 선수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다거나. 제가 요즘에 노는데 해주면 좋겠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진짜 택시 회사는 꼭 잡아야 돼요. 대전 시티즌. 뭔 얘기했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언론이 뭐라고 했지? 김세환 사장이. 넘어가요. 넘어가기 싫은데. 아무튼 지역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 관심을 왜 엉뚱한 데다 쏟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네. 정말 대전시대에 대한 애정이 있냐, 네. 그 애정을 가지고 기사를 썼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애정을 가지고 썼대요, 기자분이. 그 사람은 사장이 바뀌는 게 지금 대전시티즌에서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애정을 가진 건가요, 그럼? 진짜 어느 순간에나 대전 시티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도 당연한 거고, 그 대전 시티즌을 통해서 이어진 어떤 관계들이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비껴나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얘기하죠. 우리 집에 모는 거 아니야? DTS. 그럼- DTS 저 가까워요, 사무실도. 네. 진짜 가까워요. 찾아가려고 했어요. 화가 많이 나서.
아무튼 너무 아쉬웠고요. 아까 임창호 선수, 지금 아드리아노 선수가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임창호 선수가 전국체전 네. 성화 최종 주자로 선발이 됐죠. 최종 주자인가요? 네. 아, 주자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최종까지는 몰랐네요. 임창호 선수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기사 나왔잖아요. 동네 이제 임창호 선수 출신 동네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아놓고 이제 잘 컸다고 우리 창우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사로는 아버지도 축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 출신으로. 축구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나간 케이스잖아요. 고향을 일찍 떠난 울산으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축구를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이제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임창호 선수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제주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환영을 받고 있나 봐요. 근데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가 될. 제 생각엔 그게 손현재 있나.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그 여자 역도 선수와 함께 네, 최종 주자로 선발이 됐어요. 훈련에만 잘 참여할 수 있다면 축하할 일이죠. 아니, 그쵸. 당연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좋은 거죠. 그걸로 사실, 어차피 휴가 기간 아닌가? 딴 선수는 원래 다음날만 휴가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시스템대로 바뀌니까. 네. 그리고 팟캐스트 페이지에 라데시마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글을 잘 써주셨는데 이번엔 네. 대전 이제 야구 특별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못 저도 보셨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냥 저희 대전에 애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리그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관심을 가지신 네. 분. 뭐 사실 제 앞에서 얘기했으면 뭐 곱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대전을 축구특별시라고 하는 이유는 대전 시티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니, 어떤 그쵸. 축구팀도 많고 성적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애정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특별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 애청자신데 그분도 맞아, 어떤 애청자세요. 이론이 논리가 조금 그런 게 하나가 108배를 했다고 무슨 야구 특별시다라고 하는 게 내가 108배 하면 그럼 우리 축구 특별시 다시 되는 건가? 한 명이 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8배. 많은 분이 많이 했어요? 하셨어요. 예. 몇 명이? 한 10명 이상인가요? 예. 그래요? 미친놈이 10명 이상인가 보지 뭐.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에 고정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네, 말씀을 전달해드립니다. 이번 방송에 사실 전달할 내용은 거의 다 전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방송이 원래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소를 옮겼는데 저희가 처음 대전이스타 라디오를 기획했던, 이건 PD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사실 PD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걸 기획한 의도는 네. 지역 언론이 대전 시티즌을 잘 안 달아주잖아요. 네네네. 성적이 좋을 때도 그렇고 네.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냥 팬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대전 시티즌에 굉장히 호의적인 중도일보 언론사를 네. 만나서 네. 이제 보이는 라디오 격으로 네. 진행을 했었죠. 근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했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라기보다는 TV쇼에서 가까운 그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양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팟캐스트의 형태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가벼운 얘기가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조금 딱딱하게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래도 중도일보에서 계속 촬영해주시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일보와는 뭐 계속 가는 걸 원하는데 네. 컨셉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네네. 논의를 해서 팟캐스트 형태를 보이는 라디오로 더 재밌게 담아내는 게 그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나 음향만 들으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영상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질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우리 대전스타 라디오의 청취율은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루트가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다 같이 통합해서 조회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송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 50명만 듣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매주 3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600회. 아, 다 포함하면 600회가 되죠. 600 아, 그렇게 많아요? 조회수가. 600이 되는데, 이제 사장님 오셨을 때가 1000이 넘었죠. 그때가 제일 정점이었고, 팟캐스트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걸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단계 거쳐서 광고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뿐만이 아니라 공유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청취자분들이. 특히나 대전이스타라면은 공유하기를 네. 해줘서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가 도달이 될 수 있도록 네,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다음 방송 컨셉은 대전 시티즌을 응원하는 그런 팬분들이 네.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아, 예, 대전이 그쵸, 또 많이 있죠. 소비도시가 강하잖아요. 서비스업도 많고. 네. 또 오셨잖아요. 또 사업주가. 이제 안 하나요? 안 하죠, 이제. 이제 안 해요? 네. 아니요, 알바하는 대로.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생겼어요. 이 대전 시티즌을 사랑하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주들을 그쵸. 리스트업 해보고 소상공인. 싶어요. 소상공인. 그분들을 리스트업해서 구단에 또 제출을 하면 마케팅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가게들을 상점들을 한 군데씩 돌아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지 마요. 뭐요? 전지훈련. 얘기하셔도 돼요. 전지훈련도 이제 따라가서 지금 할 게 진짜 많네요. 지금 누가 들어왔고 누가 지금 빠졌고 이런 걸 정말 제가 팬으로서 궁금해하는 것들 정말 우리 비시즌 얼마나 궁금해요 지금. 그런 것들을 구단이 이런 걸 알려주는 걸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 거면 구단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구단은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소식을 못 전해드릴 수도 있고. 그럼 몰래 완전 우리가 진짜 근데 구단 직원분들 그러니까 안 좋아하실 거면 그 정도 그러면은 뭐 전라도권에서 뛰던 뭐 김모 선수 정도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팬들이 동계 시즌에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전지훈련 소식이잖아요. 네.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누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나가 네. 궁금하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으로 2년 만인가요? 3년 만인가 2년 만에 일본으로 가죠. 작년에는 국내 전지훈련이었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하도 얘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끝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아니면 편집될 편집하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따라갈 예정입니다. 네. 따라가서 많은 내용을 담아오겠습니다. 네, 항상 함께해. 대전스타 라디오 22회죠? 벌써 네. 22회예요, 진짜. 네. 광고 언제 들어와요? 광고 하실 분들은 많은데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팬이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아가면 그게 뭐 광고가 되겠죠. 근데 금전적인 걸 이거 받거나 물품을 후원받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자 가게 가면 피자 받으면 되고 삼겹살 가게 가면 삼겹살 받으면 되고 그 정도야 은행 가면 돈 받으면 되고 새마을금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대전스타 라디오 2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전이스타 라디오. 원래 이 멘트 아니잖아. 뭐 멘트가 없는데 뭐. 대전 시티즌 클럽하우스입니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지금 대전 클럽하우스입니다. 서포트 아워 로컬 풋볼 클럽.